60조 원, 잠수함 12척. 이 계약 하나에 한국 방산의 미래가 걸려 있습니다. 상대는 잠수함의 원조, 독일. 올해 상반기 캐나다가 최종 선택을 내립니다. 이기면 세계 4대 방산 강국 진입이고 지면 지금까지 쌓아올린 K방산의 신화에 균열이 갑니다. 그런데요, 이 승부에서 진짜 무서운 건 독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모르고 있는 전혀 다른 변수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경제편의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K방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뉴스에서 보시던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수출 잘 된다, 주가 올랐다 수준이 아닙니다. 이건 여러분의 일자리, 여러분의 월급과 직접 연결되는 이야기예요. 방산 계약 하나가 만들어내는 일자리가 13만 개입니다. 왜 그런지는 뒤에서 풀어드릴 건데요. 우선 한국이 어떻게 세계에서 무기를 가장 잘 파는 나라 중 하나가 됐는지 그 시작부터 보시죠. 시간을 좀 되돌려 볼게요. 2015년. 이때 한국의 무기 수출액이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4억 달러. 원화로 약 5천억 원이에요. 세계 무기 시장에서 한국의 존재감은 사실상 제로였습니다. 탄약이나 부품 좀 파는 이름 없는 동네 무기상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10년 뒤 이 숫자가 어떻게 변했느냐? 152억 달러, 하나로 22조 원입니다. 38배가 뛴 거예요. 세계 어느 산업에서 이런 성장률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반도체도 이렇게 빨리 안 컸습니다. K-팝이 빌보드를 뒤집는데 10년이 걸렸는데 K방산은 세계 무기 시장의 판도를 뒤집는데 똑같은 시간이 걸린 거예요. 숫자를 좀 더 실감나게 풀어볼게요. 방산 4대 기업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LIG 넥스원, KAI. 이 네 회사의 지난해 합산 매출이 처음으로 4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영업이익만 4조 6천억 원이에요. 근데 더 놀라운 숫자가 있어요. 수주 잔고, 그러니까 앞으로 만들어서 보내야 할 주문서 금액이 118조 원에 육박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 규모냐면 향후 5년에서 10년치 일감이 이미 확보된 겁니다. 일감이 넘쳐서 걱정적인 산업이 한국에 또 있을까요? 여기까지 듣고 이런 의문이 드실 겁니다. 도대체 왜 갑자기 한국 무기가 이렇게 미친 듯이 팔리기 시작한 걸까요? 답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실전 검증입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몇 안 되는 현재 진행형 분단 국가예요. 북한과 70년 넘게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죠. 이게 뭘 의미하느냐? 한국이 만드는 무기는 전시회에 내놓는 모형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군이 수십 년간 실제로 굴리고 쏘고 운용하면서 성능을 증명한 장비들이에요. K9 자주포를 보세요. 세계 155mm 자주포 시장에서 점유율 52%, 압도적 1위입니다. 10개국 넘는 나라에서 1,700문 이상이 돌아가고 있어요. 자주포의 원조라 불리는 독일의 PJH-2000보다 많이 팔렸습니다. 일본의 구발을 쏠 수 있는 발사 속도, 이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수준이에요. 두 번째, 가성비. K2 전차를 예로 들어볼게요. 세계 최신 3.5세대 전차 중 최강의 가성비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독일 레오파르트 EA7이나 미국 에이브럼스의 버금가는 성능인데 가격은 한참 낮아요. 전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KF-21 보라매의 예상 가격은 대당 약 1,000억 원, F-35의 3분의 2 수준이에요. 4.5세대급 성능에 스텔스 설계까지 갖추고 이 가격이면 F-35를 사고 싶어도 살 수 없는 나라들에게는 완벽한 대안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이게 진짜 킬링 포인트인데요. 납기입니다. 빨리 만들어서 빨리 보내준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한지 실제로 있었던 일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폴란드는 공포에 질렸어요. 바로 옆 나라가 전쟁터가 된 겁니다. 지금 당장 전차가 필요했습니다. 폴란드 정부가 유럽 방산 기업들의 연락을 돌렸어요. 독일, 프랑스, 영국. 돌아온 대답은 전부 똑같았습니다. 빨라야 5년, 보통 7년에서 10년 걸립니다. 전쟁이 내일 우리 국경까지 올 수도 있는데 5년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폴란드는 한국에 전화했습니다. 한국의 대답은 달랐어요. 보내드리겠습니다. 계약 체결 몇 달 만에 K2 전차가 실제로 폴란드 항구에 내렸습니다. 전차가 화물선에서 내려오는 걸 본 폴란드 군인들이 박수를 쳤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폴란드 국방장관이 현장에서 한 말, 딱 한마디였습니다. Unbelievable. 이건 한국의 제조업 DNA가 만들어낸 결과예요.
세계 최고 수준의 조선소 인프라, 24시간 풀가동이 가능한 생산체계, 삼성이 반도체를 찍어내듯 현대로템이 전차를 찍어낸 겁니다. 다른 나라에서 10년 걸리는 일을 몇 달 만에 해치운 거예요. 빨리빨리가 무기 산업에서는 세계 최강의 경쟁력이 된 겁니다. 성능, 가성비, 납기, 이 세 박자가 동시에 맞아떨어지는 나라가 지구 위에 거의 없어요. 미국은 좋긴 한데 비싸고 느립니다. 러시아는 싸긴 한데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신뢰가 바닥을 뚫었어요. 프랑스, 독일은 유럽 내부에서 밀어주는 구조라 밖으로 빠르게 퍼나르기 어렵고요. 이 거대한 빈틈을 한국이 정확하게 파고든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왜 한국 무기가 팔리는가의 답이었습니다. 근데 이걸 알았다고 끝이 아니에요.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 K방산 앞에 역사적인 대형 계약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거든요. 가장 최근 소식부터 가겠습니다. 올해 1월 30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노르웨이와 천무 다연장 로켓 수출 계약을 체결했어요. 규모가 9억 2,200만 달러, 한화로 약 1조 3천억 원입니다. 천무 16문의 유도미사일, 종합 군수 지원까지 포함된 이른바 풀패키지 계약이에요. 여기서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노르웨이는 세 가지 옵션을 놓고 비교했어요. 미국의 하이마스, 독일의 유로풀스, 그리고 한국의 천무. 결과요? 한국이 이겼습니다. 미국과 독일을 동시에 꺾은 거예요. 게다가 노르웨이는 겨울 기온이 영하 30도까지 떨어지는 나라잖아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극저온 설원에서도 안정적으로 운영 가능한 현지 맞춤형으로 개량해서 납품합니다. 이 현지 맞춤형 전략, 이게 K방산의 숨겨진 무기예요. 너희 나라 환경에 딱 맞게 고쳐줄게 라는 유연함. 미국이나 독일은 이걸 잘 안 해줍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히 노르웨이 한 건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천무 운영 국가가 이제 중동, 폴란드, 에스토니아, 노르웨이까지 확대됐어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이 나라들 사이에서 부품 수급과 운용 노하우를 공유하는 천무 운용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무기를 파는 게 아니라 플랫폼을 까는 거예요. 마치 애플이 아이폰을 팔고 나서 앱스토어로 생태계를 만드는 것처럼요. 여러분이 쓰는 갤럭시 생태계 생각해 보세요. 한번 들어가면 빠져나오기 어렵잖아요. 그걸 무기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요, 사실 이 노르웨이 계약이 처음부터 순탄했던 건 아닙니다. 한때 이 딜은 거의 날아갈 뻔했어요. 상대가 누구였는지 생각해 보세요. 미국 로키드 마틴의 하이마스, 세계 최강 방산 기업의 간판 무기입니다. 노르웨이는 나토 회원국이에요. 미국 무기를 사는 게 정치적으로 가장 안전한 선택이었습니다. 업계에서는 하이마스로 거의 굳었다는 관측이 돌았어요. 그런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승부수를 던집니다. 영하 30도 극저온 맞춤 개량, 폴란드와의 운용 실적 데이터 공개, 그리고 정부가 대통령 친서까지 들고 노르웨이로 날아간 겁니다. 결과 하이마스를 꺾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계약 성사가 아니에요. K방산이 미국 방산의 안방까지 들어가서 이길 수 있다는 걸 증명한 사건입니다. 자, 다음은 폴란드입니다. K방산의 최대 고객이자 유럽 진출의 교두보죠. 이미 K2 전차,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를 대량 구매했고 지난해에는 천모 3차 계약에 폴란드 K2 전차 2차 수출 계약까지 체결됐어요. 폴란드 한나라에서만 누적 계약 규모가 수십조 원입니다. 근데요, 여기서 반전입니다. 폴란드에 한국 무기를 파는 단계는 이미 지났어요. 지금은 폴란드 현지에서 만드는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현대로템의 K2 전차 2차 수출부는 폴란드 국영 방산업체 PGJ 산하 부마르 공장에서 생산이 시작됐어요. 한국이 기술을 이전하고 폴란드가 자국 땅에서 한국 전차를 찍어내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수출이 아닙니다. 폴란드를 K방산의 유럽 생산 거점으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폴란드에서 만든 K2가 다시 유럽 다른 나라로 팔려나갈 수 있는 구조. 이게 완성되면 K방산의 유럽 시장 장악력은 한 차원 달라집니다. 중동으로 눈을 돌려볼까요? 사우디아라비아, UAE가 천궁 미사일 체계 추가 도입은 물론이고 KF-21 전투기 공동 개발까지 논의하고 있습니다. 특히 UAE 상황이 흥미로워요. UAE는 미국한테 F-35를 사겠다고 했다가 4년째 협상이 교착 상태입니다.
안 팔아도 아니고 팔아도 아닌 계속 질질 끌리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UAE가 어디로 눈을 돌렸느냐? 한국의 KF21입니다. 단순 구매가 아닙니다. 공동 개발, 공동 생산, 심지어 공동 수출까지 포괄하는 전면적 파트너십을 제안하고 있어요. KF21에 UAE가 독자 개발한 아리다 미사일을 탑재하는 방안까지 논의 중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성사되면 K방사는 수출을 넘어서 글로벌 공동 개발 플랫폼으로 진화하는 거예요. 그리고 KF21 이야기가 나왔으니 하나만 더 짚겠습니다. 이 전투기는 지금 전력화도 되기 전인데 벌써 러브콜이 쏟아지고 있어요. 필리핀 수출이 유력하고 UAE 공동개발 논의까지 진행 중입니다. KF21뿐만이 아니에요. 스페인 K9 자주포 7조 원 규모 계약, 페루와 루마니아의 K2 전차 도입 논의까지 사방에서 동시에 문을 두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와, K방산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맞습니다. 대단합니다. 근데 이 모든 것보다 더 큰 게 하나 있어요. 인트로에서 말씀드린 바로 그 승부, 캐나다 잠수함 60조 원 계약입니다. 캐나다 초계 잠수함 프로젝트 CPSP, 3,000톤급 잠수함 최대 12척을 건조하고 30년간 유지보수까지 책임지는 초대형 사업이에요. 건조비만 20조 원, 유지보수 비용이 40조 원, 합쳐서 60조 원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금액이냐?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 연간 매출이 약 50조 원이에요. 잠수함 계약 하나가 그보다 큽니다. 방산 수출 역사상 단일 계약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예요. 경쟁은 이 파전으로 좁혀졌습니다. 한화오션과 HD 현대중공업 컨소시엄 대 독일 티센크루프 마린 시스템스, 프랑스, 스웨덴, 스페인은 이미 탈락했어요. 한국의 카드부터 보겠습니다. 우리가 들고 나간 건 한화오션이 건조한 3,600톤급 장형 실함 기반의 잠수함이에요. 이미 우리 해군이 실전 배치해서 운용하고 있는 모델입니다. 3주 이상 수중작전이 가능하고 수직 발사관을 탑재했으며 최신 소나 체계의 소음 저감 장치까지 갖추고 있어요. 핵심은 실물이 있다는 겁니다. 캐나다가 원하면 언제든 와서 직접 타볼 수 있어요. 독일이 제안한 건 2,500톤급 212 CD급 잠수함인데 캐나다가 요구하는 3,000톤급은 아직 개발 예정입니다. 실물이 없어요. 도면만 있는 거죠. 게다가 독일은 최근 인도 잠수함 사업까지 따냈기 때문에 캐나다에 제때 납품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스티븐 퓨어 캐나다 국방조달 특임장관이 한화오션 거제조선소를 찾아와 잠수함에 직접 탑승했어요. 내려서 한 말이 이겁니다. 대단한 경험이었다. 내부 기술력이 대단했다. 해군 관계자에 따르면 캐나다 해군도 성능만 놓고 보면 한국 잠수함이 낫다는데 별 이견이 없다고 합니다. 그럼 한국이 이기는 거 아니냐고요? 성능만 보면 그래야 맞아요. 근데 세상이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인트로에서 말씀드렸죠? 이 승부에서 진짜 무서운 건 독일이 아니라고. 그 변수가 뭔지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캐나다 정부가 대놓고 이렇게 선언했어요. 누가 최선의 경제적 기회를 제공하느냐가 중요하다. 잠수함 성능이 아니라 우리한테 뭘 더 줄 수 있느냐를 따지겠다는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절충교역이에요. 캐나다는 이 사업을 통해 자국의 조선 산업을 부활시키고 싶어 합니다. 노바스코샤, 퀘벡 같은 제조업 지역에 일자리를 만들어야 하거든요. 이게 캐나다 국내 정치에서 엄청난 이슈예요. 잠수함을 사는 게 아니라 산업 생태계를 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캐나다는 한국과 독일 모두에게 자동차 산업 투자까지 요구하고 있어요. 너희 둘 다 자동차 강국이잖아. 현대차도 들어오고 폭스바겐도 들어오라. 독일은 폭스바겐 배터리 공장 건설을 제안했고 한국은 현대차 그룹의 수소 생태계 협력을 카드로 내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에는 결정적인 패가 하나 더 있어요. 캐나다와 독일은 같은 나토 동맹국입니다. 정치적, 외교적 유대감에서 독일이 한 발 앞서 있는 거죠. 방산 계약이라는 게 단순히 누구 물건이 좋으냐로 결정되지 않아요. 누구 편이냐가 더 크게 작용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국은 손 놓고 있느냐? 아닙니다. 치열하게 싸우고 있어요. 한화오션이 영국 방산업체 베브콕과 전략적 제휴를 맺었습니다.
왜 영국이냐? 캐나다는 영연방 국가예요. 영국과 특수관계가 있습니다. 독일이 나토 카드를 꺼내면 한국은 영연방 카드로 맞불을 놓겠다는 전략이에요. 정부도 총력전입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직접 전략경제협력 특사로 캐나다를 다녀왔어요. 방산 수출에 대통령 비서실장이 움직이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친서까지 전달했고요. 국방부 장관은 캐나다 측 관계자들에게 의장 행사까지 열어 예우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소름 돋는 한 수가 나옵니다. 우리 해군이 3월에 실전 배치된 3,000톤급 도산 안창호함을 캐나다까지 직접 보냅니다. 태평양을 횡단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운용 중인 잠수함이다. 와서 보지 말고 우리가 끌고 간다. 6월에는 캐나다 해역에서 양국 최초의 연합해상훈련까지 계획돼 있어요. 독일이 나토 동맹을 이야기하면 한국은 실물을 가져다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도면 위의 약속 말고 바닷속에서 증명하겠다는 거죠. 최종 제안서 마감은 3월 2일, 결과 발표는 이르면 6월입니다. 과거 유사한 해외 잠수함 도입 사업 결과를 정확히 예측했던 국내 업계 관계자의 전망은 이래요. 한국이 근소한 우세. 하지만 아직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승부입니다. 그런데 이 승부의 결과가 왜 중요하냐? 이건 방산기업만의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지금까지 듣고 방산 수출이 나랑 무슨 상관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분명 계실 거예요. 직접적인 상관이 있습니다. K2 전차 한 대를 만드는 데 참여하는 협력업체가 수백 개예요. 부품을 깎는 중소기업, 소재를 공급하는 중견기업, 소프트웨어를 짜는 IT 기업, 이 모든 곳에 돈이 흘러갑니다. 그 돈이 직원들의 월급이 되고 그 월급이 소비가 되고 그 소비가 다시 경제를 돌려요. 2022년 폴란드 계약 하나로 추산된 생산 유발 효과가 46조 원, 일자리 창출 효과가 13만 개였습니다. 체감이 안 되시죠? 쉽게 말할게요. 서울시 전체 공무원 수가 약 5만 명이에요. 방산 계약 하나가 그 2배가 넘는 일자리를 만들어낸 겁니다. 캐나다 잠수함 60조 원 계약이 성사되면요, 국내 생산 유발 효과만 최소 40조 원으로 추산됩니다. 수주잔고 118조 원은 향후 5년에서 10년간 안정적으로 일감이 보장된다는 뜻이에요. 반도체처럼 경기 사이클에 출렁이는 게 아닙니다. 국가 간 계약이라 중간에 취소가 거의 없어요. 이런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출 파이프라인이 깔리면 한국 경제 전체의 체력이 달라지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방산 수출이 커지면 세금 거치는 돈이 늘고 그게 복지든 인프라든 결국 우리한테 돌아오는 구조예요. 눈에 안 보이지만 여러분 통장에 조금씩 쌓이고 있는 돈이에요.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방산 기술은 민간으로 흘러갑니다. 잠수함 소나 기술은 자율주행 센서로, 전투기 항공 기술은 드론과 도심 항공 모빌리티로, 미사일 유도 기술은 우주 발사체로 연결돼요. K방산이 커진다는 건 한국 첨단 기술 생태계 전체가 한 단계 올라간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근데요, 여기서 장밋빛 전망만 들어놓으면 경제 편의점답지 않겠죠? 한 가지만 깊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현실적인 위협이에요. 인력 부족입니다. 수주 잔고가 118조 원이라고 했죠? 이걸 실제로 만들어서 보낼 사람이 없어요. 방산 3사의 임직원을 전부 합쳐도 1만 6천여 명입니다. 지난 1년 사이에 1,600명을 긴급 충원했는데 그래도 모자랍니다. 이게 왜 무서운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캐나다가 한국 잠수함 성능은 인정한다. 근데 제때 줄 수 있느냐고 물을 때 한국의 최대 강점인 빠른 납기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겁니다. 폴란드 K2, 폴란드 천무, 노르웨이 천무, 중동 천궁, 여기에 캐나다 잠수함까지 주문이 동시에 쏟아지고 있어요. 레스토랑으로 치면 예약이 6개월치가 꽉 찬 건데 주방에 요리사가 3명뿐인 상황입니다. 음식 맛이 아무리 좋아도 2시간 기다리게 하면 손님은 떠나요. 실제로 유럽에서는 벌써 견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럽의 안보는 유럽의 돈으로 지킨다는 기조 아래 영내 방산 기업을 밀어주는 정책이 강화되는 분위기예요.
거기에 터키, 인도네시아 같은 후발주자들이 더 싼 가격을 내걸고 중저가 시장을 잠식하고 있고요. 한국이 올라갔던 바로 그 사다리를 타고 올라오는 겁니다. 정리하면 K방산 앞에 놓인 진짜 적은 외부의 경쟁자가 아니라 내부의 공급 역량이에요. 주문을 따는 능력은 세계 최고가 됐는데 그걸 소화하는 능력이 아직 못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이걸 해결하지 못하면요, K방산이 여기서 멈추면 118조 원의 수주잔고는 그냥 숫자로 남습니다. 13만 개의 일자리도 40조 원의 생산 유발 효과도 전부 증발해요. 반도체에 이은 한국의 두 번째 수출 엔진이 될 수 있는 건데 시동도 못 걸어보고 멈추는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 흐름이 계속된다면요? 여러분이 당장 할 수 있는 건 이겁니다. 오늘 이 영상의 내용을 주변에 한 명만 알려주세요. K방산이 왜 중요한지, 이게 내 삶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관심이 모이면 정책이 움직이고, 정책이 움직이면 인력 문제도 풀립니다. 결국 이건 우리 모두의 이야기거든요. 정리하겠습니다. 하나, 한국 방산 수출은 10년 만에 38배 성장해 22조 원을 찍었고 수주잔고 118조 원으로 세계 4대 방산 강국의 문턱에 섰어요. 둘, 올해 상반기 캐나다 잠수함 60조 원 계약이 이 문턱을 넘느냐 마느냐를 결정짓는 분수령이 됩니다. 셋, 이 성장이 이어지면 일자리, 기술, 국가 위상까지 우리 모두의 삶을 바꿔놓을 수 있어요. 10년 전 세계 무기 시장에서 이름도 없던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나라가 지금 미국과 독일을 꺾고 나토 국가에 무기를 팔고 있어요. BTS가 음악으로 세계를 놀라게 했고 반도체가 기술로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이번엔 K방산이 안보의 영역에서 세계의 판을 뒤집고 있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의 다음 챕터가 올해 바로 우리 눈앞에서 펼쳐집니다. 10년 뒤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기억하게 될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경제편의점이었습니다.